일본과 대만의 언론과 국민들은 항상 한국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표현을 버젓이 합니다. 대만 TVBS 방송이 또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버젓이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 이글스를 김치기라고 비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의 공영방송까지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프램프시가 확인했습니다. TVBS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입니다.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TVBS 뉴스 채널을 틀어놓을 정도로 대만 지상파 방송보다 더 많이 시청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TVBS의 뉴스가 문제되고 있지만 대만의 공영방송 CTS까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만의 국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그동안 영국과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에어쇼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와 이집트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FA-50 경공격기와 4.5세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수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대만의 TVBS 방송은 블랙 이글스 팀이 필리핀 에어쇼 참석 후 대만에서 급유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소개한 내용은 한국 공군 소속 블랙 이글스 항공소대가 필리핀을 마지막으로 치른 월드 투어에는 항공팬들로 붐볐다. 공연을 맡은 T-50 고등훈련기는 남한 누리꾼들의 닉네임인 파우차이기로 불리며 한미 합작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격은 2,200만 달러에 이른다. 목요일 가오슝의 샤오강 공항을 통해 급유 정비를 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파우차이기라고 불렀는데 파우차이는 중국식 표현으로 김치라고 주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한국 네티즌들이 김치기라고 부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치기는 한국을 상징하는 김치와 훈련기를 합친 말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기라고 부른 것도 비하이지만 김치의 정식 명칭인 신치가 아닌 중국의 파우차이를 쓴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파우차이만 흐리게 가려놓았고 해시태그에는 여전히 파우차이기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대만의 언론을 조사하던 중에 대만의 공영방송인 CTS도 똑같이 파우차이기라고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공영방송인 중화TV가 공개한 뉴스 영상에는 여전히 이 표현이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영상에는 한국인들과 대만인들의 치열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강력하게 비하 표현을 항의하고 있는데 대만인들의 횡설수설은 완전 밑바닥 수준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핏줄이 같은지 사용하는 표현이 어이상실 한심 그 자체입니다. TVBS는 대만의 케이블 방송국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대만 3대 지상파를 누르고 대만에서 공공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24시간 뉴스 채널입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대만인들의 50% 이상이 TVBS 뉴스를 항상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만인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 이런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판이니 대만인들의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TVBS는 지난 3월 한국의 C19 감염 현황을 다루면서 C19 바이러스와 태극기를 합성한 배경화면을 띄워 크게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대만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결국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창피하다, 해외에서 알려지면 대만 수준을 어떻게 보겠느냐 라는 항의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TVBS는 사과문 발표와 함께 한국을 비하하는 이런 지적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 만에 사고를 버젓이 또 친 것입니다. 대만의 이런 수준 비하의 비하는 한국에 대한 철저한 열등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의 팽팽한 경쟁 관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현재 한국의 많은 분야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TSMC까지 무너지면 끝장이다 라는 초조함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에는 대만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빼가기 위해 벌였던 공작 사건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유출시켜왔던 일당이 체포되면서 전모가 서서히 공개된 것입니다. 대만은 2019년 5월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한 가운데 잠수함 국산 건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대만이 잠수함을 건조한다 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잠수함 모형도 공개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만의 총통까지 참석해서 대만이 스스로 건조한다고 자랑을 하고는 바로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행사 이후 대만은 잠수함 건조 기술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기술 유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이상의 장보고함, 신체호함, 안창호함 등 여러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대우조선의 퇴직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 기술 유출 프로젝트를 위해 대우조선 잠수함 건조 기술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을 채용하고 20명을 대만에 파견해서 잠수함 건조의 기술자로 참여시켰습니다. 이 중 15명이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입니다. 구속되고 지명수배된 사람들이 모두 60대 이상인 이유입니다. 68세 대표는 현재 대만에 숨어 있습니다. 구속된 대표는 다른 협력사 대표로부터 잠수함 설계 도면을 메일로 받아서 2020년 6월경에 USB를 이용해서 대만의 임원에게 건네준 혐의입니다. USB를 들고 대만으로 출국해서 직접 대만 회사 임원 손에 건네준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대만에 있는 한국인 대표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기술 유출과 건조 현장을 총지휘한 68세 대표는 현재 대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국제조선 측도 우리는 모른다, 협력 관계는 끊어졌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모른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뻔해 보입니다. 숨어 다니고 숨겨주면서 입을 맞추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나이도 있으니 귀국하지 않고 대만에서 대만의 비호 아래 여생을 보낼 판입니다. 대만 정부에서도 한국 대표를 철저히 숨겨줘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술을 빼돌린 대만국제조선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협력이고 도움은 받았지만 유출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대만 잠수함은 다르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다, 설계도 다르다, 대만은 배터리를 최신 리튬 철 배터리를 사용한다, 장비의 위치가 다르다, 방향타의 구성이 다르다 라는 주장을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앵무새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만 언론은 한국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대만으로 기술 유출을 시킨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한국 경찰이 밝힌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급히 한국인 직원을 해고하는 등 정황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들이 많고 관여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20여 명으로 증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열등의식에 쩔어서 한국을 비하하는 일본과 대만을 보면 같은 핏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빼돌리더니 이제는 한국의 전투기 수출에 대한 시기심에 수준 낮은 비하만 하고 있는 대만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비정상적인 추한 모습을 지적하는 정상인과 조직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같은 국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